아마도 초보자들의 경우 점성술에서 가장 친근한 개념은 별자리일 것입니다. 보통 12별자리를 통해서 점성술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12별자리 점은 태어났을 때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로 보는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점성술에서 말하는 별자리는 하늘에 떠있는 별자리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이어붙여서 만든 별자리는 말 그대로 별자리,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점성술에서 말하는 별자리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길, 지구 중심계를 채택하는 점성술에서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길, 다른 말로 황도를 12개로 나눈 가상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황도 12궁, 조디악이라 지칭하는 것이고 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늘에 떠있는 별자리와 상관없는 가상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가상의 구간은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부릅니다. 사냥을 의미하는 양자리, 황소를 의미하는 황소자리, 두 명의 쌍둥이를 의미하는 쌍둥이 자리, 아래품은 암캐를 의미하는 개자리, 갈기 달린 숫사자를 의미하는 사자자리, 보리 이삭을 든 처녀를 의미하는 처녀자리, 양쪽의 무게를 재는 저울을 의미하는 천칭자리, 꼬리에 독을 품은 정갈을 의미하는 정갈자리, 허리 위의 인간은 활로 뭔가를 겨냥하고 허리 아래의 말은 대지를 달리는 반인반말을 의미하는 사수자리, 염소를 의미하는 염소자리, 물병을 든 인간을 의미하는 물병자리, 두 마리의 물고기를 의미하는 물고기자리, 이렇게 12개의 상징이 황도 12궁을 구성합니다. 점성술에서 황도 12궁은 이렇게 원 모양의 천궁도의 둘레를 두른 띠로 나타냅니다. 전체가 360도이고 12개의 구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한 별자리당 30도씩 배정되며 그 안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행성들의 위치를 황도 12궁 상의 도수로 나타낸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기서 황도 12궁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길, 황도를 12개로 나눈 것인데요. 이렇게 태양이 황도를 따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1년 365일입니다. 즉, 천궁도의 시간체계는 태양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365일의 기준이 되는 태양의 길, 황도 12궁은 계절의 순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황도 12궁의 기호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앞에서부터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정갈, 사수, 염소, 물병, 물고기 순이 됩니다. 여기서 태양이 양부터 쌍둥이 구간에 있으면 봄, 개부터 처녀까지의 구간에 있으면 여름, 천칭부터 사수까지의 구간에 있으면 가을, 염소부터 물고기까지의 구간에 있으면 겨울이 됩니다. 실제 사계절의 순환이 황도 12궁 상의 태양의 위치에 따라 이뤄지는 셈입니다. 여담으로 뱀주인 자리를 13번째 별자리로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차운동에 따라 황도의 위치가 변하는 건 점성술에 이미 반영되고 있으며 가상의 구간인 12별자리도 그에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13번째 별자리가 추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별자리에 대한 설명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처럼 양자리는 진취적이고 개자리는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식의 줄줄 나열된 설명으로 별자리에 접근하면 실제로 천궁도를 해석할 때 그처럼 나열된 설명 안에서만 천궁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설명 안에 갇혀버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별자리 개념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답은 키워드에 있습니다. 7행성의 개념을 배웠을 때처럼 키워드로 접근해서 그때마다 그 키워드로부터 다양한 의미를 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별자리의 경우 각각의 별자리를 특정 키워드에 따라 분류하면 해당되는 키워드에 따라서 그 별자리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점성술은 개념들을 조합하고 응용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각 개념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키워드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2별자리를 몇몇 키워드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우선
12별자리는 다음과 같이 사계절로 묶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각 계절을 시작하는 별자리를 활동궁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양자리에 위치하면 봄이 시작될 즈음이고, 개자리에 위치하면 여름이 시작될 즈음이고, 천칭자리에 위치하면 가을이 시작될 즈음이며, 염소자리에 위치하면 겨울이 시작될 즈음입니다. 그래서 양자리 영도는 춘분점, 개자리 영도는 하지점, 천칭자리 영도는 추분점, 염소자리 영도는 동지점이 됩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양자리 영도에 위치하면 그날은 춘분인 셈입니다. 이들 별자리는 한 계절의 장을 열기 때문에 시작하고 움직이는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그래서 유동궁이라고도 부르며 영어로는 cardinal sign이라고 합니다. 활동궁 다음의 별자리는 계절이 한창 진행될 때의 별자리입니다. 이들 별자리는 고정궁이라 하고 영어로는 fixed sign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한 가지에 꾸준하게 붙드는 성격의 별자리입니다. 고정궁 다음의 별자리는 변통궁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듯이 계절이 변화할 시기의 별자리입니다. 영어로는 mutable sign이라고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성격을 띱니다. 정리하자면 활동궁은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 고정궁은 황소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 변통궁은 쌍둥이자리, 처녀자리, 사수자리, 물고기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12별자리는 남녀로 구분됩니다. 양자리에서 시작하여 하나씩 건너뛴 별자리들은 남성의 별자리, 나머지 황소자리에서 시작하여 하나씩 건너뛴 별자리들은 여성의 별자리입니다. 남성의 별자리는 외향적이고 발산하는 성격을 지니며 여성의 별자리는 내성적이고 축적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러한 성별 구분은 동양의 음양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의 별자리 중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는 불의 별자리, 화산궁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쌍둥이 자리, 천칭자리, 물병자리는 공기의 별자리, 풍산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별자리 중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는 흙의 별자리, 지상궁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자리는 물의 별자리, 수상궁에 해당됩니다. 불의 별자리 셋은 남성의 별자리들 중에서도 보다 목표지향적이고 지배적인 성격을 띱니다. 반면에 공기의 별자리 셋은 외향적이지만 좀 더 지적이고 소통 중심의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여성의 별자리들 중에서 흙의 별자리 셋은 신중하고 현실적인 성격을 띱니다. 반면에 물의 별자리 셋은 감정이 풍부하고 포용력이 강합니다. 다음은 인간과 야수입니다. 인간 혹은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과 관련된 별자리, 쌍둥이, 처녀, 천칭, 그리고 상반신의 인간 부분을 의미하는 사수의 0도부터 15도까지의 구간, 마지막으로 물병 이렇게 5개의 별자리가 인간궁에 해당됩니다. 야수궁은 4발 달린 짐승의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양, 황소, 사자, 그리고 하반신의 말의 부분을 의미하는 사수의 15도에서 30도까지의 구간, 마지막으로 염소까지 총 5개의 별자리가 야수궁에 해당됩니다. 인간궁은 인간만이 가능한 이성적인 사고와 관념을 중시하는 별자리고, 야수궁은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이기 이전에 날 것 그대로의 본능에 충실하는 별자리입니다. 참고로 사수자리의 경우 인간으로 이루어진 상반신은 사수자리 초반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말로 이루어진 하반신은 사수자리 후반으로 칭합니다. 다음은 다산과 불모입니다. 개, 정갈, 물고기가 다산궁에 해당되며 쌍둥이, 사자, 처녀가 불모궁에 해당됩니다.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다산궁인 개, 정갈, 물고기는 물의 별자리, 수상궁으로도 분류됩니다. 즉, 물의 속성은 다산성, 생산적이고 결과가 풍부한 것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모궁인 쌍둥이, 사자, 처녀는 결과를 생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성격의 별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큰 목소리를 의미하는 고성과 침묵을 의미하는 무언입니다. 고성궁은 쌍둥이, 처녀, 천칭, 그리고 사수 초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궁에서 물병자리를 제외한 모든 별자리들이 해당되는데요. 고성궁은 실제로 목청이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답게 언어로 표현하려는 성격도 지닙니다. 반대로 무언궁은 말수가 적고 잘 표현하지 않으며 이성을 발휘해서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직관적인 성격을 띠는데요.
이 무원궁에는 개, 정갈, 물고기가 해당됩니다. 물의 별자리, 수상궁이 다시 한번 등장한 셈인데요. 말수가 적으면 결과가 풍부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제왕궁이 있습니다. 제왕궁에는 불의 별자리, 화상궁인 양, 사자, 사수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회기궁은 계절의 축을 담당하는 별자리들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의 별자리 양,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하지의 별자리 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추분의 별자리 천칭, 그리고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동지의 별자리 염소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더블바디, 양체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두 개의 몸을 지녀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쌍둥이와 두 마리의 물고기로 구성된 물고기가 해당되며 처녀자리의 경우 쌍여궁이라고 해서 동양에서는 두 명의 여성을 의미하지만 서양 정성술에서는 그런 의미가 애매하기 때문에 보류로 둡니다. 그리고 사수자리의 경우 하나의 몸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 두 개의 몸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보류로 둡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 별자리별로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정리해서 키워드들에 따른 그 별자리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는 남성궁, 화상궁, 활동궁, 야수궁, 그리고 제왕궁입니다. 앞만 보고 거침없이 가는 사냥처럼 새로운 영역에 일단 뛰어들고 볼 만큼 진취적이며 가장 선두에 있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황수자리는 여성궁, 지상궁, 고정궁, 야수궁입니다. 대지 위에 한가로이 서 있는 황소처럼 온화하고 늘 한결같으며 현실적이면서 쾌락 같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쌍둥이 자리는 남성궁, 풍산궁, 변통궁, 그리고 인간궁, 불모궁, 고성궁, 양체궁입니다.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멀티플레이에 능하며 이를 끝보다는 시작에 집중합니다. 개자리는 여성궁, 수상궁, 활동궁, 그리고 다산궁, 무언궁, 회기궁입니다. 부드럽고 공감력이 뛰어나며 애착을 가진 존재를 자신의 품 안에 끌어안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자자리는 남성궁, 화상궁, 고정궁, 그리고 야수궁, 불모궁, 제왕궁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기품을 유지하며 전체를 위해 스스로를 헌신합니다. 처녀자리는 여성궁, 지상궁, 변통궁, 그리고 인간궁, 불모궁, 고성궁입니다. 양체궁의 경우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다양한 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일처리를 정확하게 합니다. 천칭자리는 남성궁, 풍상궁, 활동궁, 그리고 인간궁, 고성궁입니다. 매사를 균형적으로 사고하며 타인과의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정갈자리는 여성궁, 수성궁, 고정궁, 그리고 다산궁, 무왕궁입니다. 내밀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성향을 가졌으며 그에 따라 풍부한 결과를 냅니다. 사수자리는 남성궁, 화상궁, 변통궁, 초반은 인간궁, 후반은 야수궁, 그리고 고성궁, 제왕궁입니다. 양체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력을 겸비해서 추진력이 좋고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염소자리는 여성궁, 지상궁, 활동궁, 그리고 야수궁, 회기궁입니다. 자신의 욕구에 솔직하고 현실적이며 소유욕이 강합니다. 물병자리는 남성궁, 풍상궁, 고정궁, 그리고 인간궁입니다. 지적이고 냉철하며 무언가를 골몰이 성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여성궁, 수상궁, 변통궁, 그리고 다산궁, 무언궁, 양체궁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일을 넉넉하게 포용합니다. 이렇듯 키워드 모음으로 각 별자리의 성격을 어렴풋이나마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을 실제 차트에 적용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풍요로운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차근차근 보여드릴 것입니다. 초보자들의 경우 점성술 개념 중 별자리가 가장 친숙하다 보니 차트 해석을 할 때 별자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7 등장인물인 7 행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별자리는 고유와 문화권을 지닌 일종의 국가로 7 행성, 그러니까 7 등장인물이 어떤 별자리에 속했을 때 해당 등장인물의 고유한 성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할지
일곱행성이라는 기본 개념에 추가되는 혹은 더 쉬워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곱행성 중 화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행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고유한 성격은 화성이 어떤 별자리에 있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성을 무사에 비유한다면 무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속한 별자리에 따라 맞서고 공격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별자리에 따라 칼을 휘두르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활을 쏘거나 어떤 경우에는 바늘로 찌르거나 말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즉, 행성, 화성이 공격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행성이 속한 별자리에 따라 공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곱 행성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드러내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별자리입니다. 그럼 실제 천공도를 통해서 이제까지 배운 개념인 행성과 별자리 간의 조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의 태양은 낮의 천공도인지 밤의 천공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지평선, 어센던트에 정확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정갈 자리에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이 사람은 목표를 여러 개 잡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에 매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갈 자리가 수상궁이고 고정궁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한 남성을 한결같이 좋아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달은 지평선 위에 올라 있고 포르트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은 천칭 자리에 속하므로 이 사람이 일상을 균형적으로 관리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며 주변과 조화를 맺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내고 지배하려는 성향의 태양이 내면에 집중하는 정갈 자리에 위치하므로 천칭 자리에 위치한 달과 조합해보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먼저 나서거나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은 정갈 자리에 위치하는데 이것을 통해 이 사람이 무엇이든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조용히 곱씹어 보다가 핵심에 집중해서 표현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과 토성은 서로 가까이에 있으면서 사수 자리에 위치하는데요. 금성을 통해서 누군가와 관계 맺을 때 소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토성을 통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진취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은 천칭 자리에 위치합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반응을 봐가며 분노를 조절하고 분출한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리에 위치하며 역행하는 목성은 이 사람이 뭔가를 가르치거나 믿음을 품는 데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되 목성이 역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번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쌓여가는 개념들을 조합하면 조합할수록 구체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행성과 별자리 간의 연관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디스포지션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별자리의 성격을 보다 세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7행성과 12별자리의 성격을 복습해서 파악해 두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설명을 줄줄 나열해서 암기하지 말고 키워드나 이미지로 접근해서 해당 행성이나 별자리를 이해하는 가운데 스스로 의미를 조합하고 응용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차트 리딩에서 핵심적인 자세가 된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